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참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많이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30% 40%그 사이대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벗어나 보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뭐 별생 쇼를 다 하고 있지만 그 지지율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나 애를 쓰는데 딱 그 지지율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냐?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추미애 전 장관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추 장관이 저주를 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추미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아마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역사 이름을 남겼을 겁니다. 근데 하도 추미애가 윤석열을 잘라낸다고 생쇼를 다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미애의 저주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추미애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새롭게 터진 논란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성남FC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당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사옥을 짓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짓기 위해선 여러 가지 민원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대기업들이 많게는 수십억씩 적게는 몇 억씩 성남FC에 후원을 하고 그 대가로 민원을 해결받았다 이런 논란이 터진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박하영 차장검사인데요. 이분이 성남지청장인 박은정의 수사 방해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수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냈다 이런 논란이 터진 거죠. 저게 이제 제가 보기에 추미애가 이재명한테 내린 첫 번째 저주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최근 들어서 성남FC 사건을 알게 되셨고 과거에 이미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가 됐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을 건데요. 이 모든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박은정 지청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죠. 한창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람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가지고 정치검사다운 추미애 라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계에서 영역이 사라진 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가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한테 현재 지금 시점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추미애 이런 식의 저주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창 이제 추미애 장관을 둘러싸고 시끄러웠던 논란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자식의 휴가 문제, 이것 때문에 또 한창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란이 최근에 터졌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이동호 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동호 군이 국군 수도병원에 3개월에서 4개월가량 입원을 했었다라는 건데요. 국군 수도병원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군 최고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도병원에는 병실이 부족한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나 입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죠. 그리고 수도병원이 워낙에 최고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장병들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입원을 하거나 퇴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인사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명령 없이 군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건 한마디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동호 군의 인사명령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선 인사명령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인사명령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 그래서 이동호 군에 대한 인사명령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인사명령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군 수도병원이 아니라 대전병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입원 날짜도 2014년도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 그러면은 인사명령 기록이 없는데 기록 자체가 없는데 애당초 어떻게 이동호 군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보의 내용을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런데 이 제보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제보의 신빙성을 직접 나서가지고 확인시켜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동호 군 본인 스스로입니다. 뭔 소리냐? 바로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2014년도
8월 28일에 올라왔던 게시물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동호 군이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옷차림이죠. 군용 반팔 상의를 입고 있고 그리고 하의 같은 경우는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사진을 통해서 군 의료시설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 게시물에 달려있는 댓글인데 중학교 동창으로 보이는 친구가 저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통이라고 하는 게 국군 수도통합병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기를 봤다라고 하는 얘기에 굉장히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정상적 상황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겠습니까? 너 나 봤었냐? 어디서 봤냐? 반갑다. 오랜만에 봤으니까 뭐 연락이나 한번 하고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수도통합병원에서 자기를 봤다라고 하는 얘기에 이동호 군이 당황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인 일병 때 사라져가지고 상병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뭐 다리가 아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고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이재명한테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지는 건 그거겠죠. 추미애가 그렇게나 열심히 해명을 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을까? 논란이 커지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바로 다음과 같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일단 보니까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통에 입원했던 거는 사실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입원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특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진주 소재의 부대에 배치를 받았었는데 왜 진주 지역에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국군 수도병원까지 왔는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주 지역 근처에 국군 대구병원도 있고요, 해군 해양의료원도 있고 해군 포항병원 또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런 병원으로 갔어도 충분할 것인데 왜 도대체 200km 이상이나 달려와가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입원을 했을까? 좋다 이겁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입원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문서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문서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의 형이상학적인 표현 말고 그냥 실존적으로 문서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서를 보여주고서 이거 봐봐라,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다음 같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인사 자료표를 공개를 했는데, 자 보니까 2014년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 휴가를 썼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휴가를 받아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또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원 휴가를 사용했고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는 맞기는 맞는데 국군 수도병원 특혜 입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된 거죠. 실제로 대전병원에 입원했던 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도병원에 대해서는 언제 입원했고 언제 퇴원했다, 이거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진주 지역에 배치를 받은 친구가 국군 수도병원까지 200km 이상이나 달려왔다, 엄청나게 큰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특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논란이 줄어들기는커녕 새로운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가지고 터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